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경매 채널 김도현입니다. 자, 이번 사건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한남더일입니다. 이 사건을 왜 수업 분석하기로 했느냐, 수업 시간에 이 사건을 왜 다뤄보기로 했느냐 말씀드리면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워낙 감정가가 높아서 신기해서 사람이 사는 집값도 이 정도 나갈 수 있구나. 저는 서울에 살지 않습니다. 서울에 산다면 조금은 더 이해할 수 있겠지만 물론 집가는 높을 것이고 사람들한테 인기는 있을 것이다. 사람들의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많고 자본이 많이 밀집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갈 수도 있다 라는 것은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만 그래도 주거를 위해서 사는 집이 이렇게 36억 정도 해서 되겠느냐. 참 이 자본주의의 어떤 폐해라고 볼 수도 있고 이 양극화 어떻게 될 것인가 참 걱정되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았습니다. 이 감정가를 보면서 어쨌든 감정이 높아서 한번 분석을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건 종류는 아파트입니다.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한남더힐 4층입니다. 전용 면적 53.8평, 대지권은 52.6평. 서울에 있는 물건 중에 대지권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즉 가치는 높은 물건이다. 대지권이 높은 이유는 대략적인 요 사진을 보면 층수가 낮은 것 같습니다. 층수가 낮다 보니까 당연히 전용 면적당 돌아가는 대지 사용, 대지 소유권의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토지와 건물은 일괄매각입니다. 소유자, 채무자는 다른 사람입니다. 소유자는 한 누구누구, 채무자는 다른 이름의 외 일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도 누구누구 외 일명. 뭔가 이해관계인의 다양한 소유자, 채무자, 채권자, 별도의 또 점유자가 있는지는 한번 뒤에 확인하겠지만 좀 더 약간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얽혀있는 물건이다, 사건이다. 실제로 사건 접수는 2018년 1월 19일 날 됐습니다. 지금 2020년 3월이니까 거의 2년이 지난 이후에 진행하게 됐고 보면 당시 감정가 33억에 시작을 했으나 또 중간에 감정 변경이 한번 됐다. 실제 1차 진행이 2019년 8월 13일이고 사건 접수가 2018년이면 거의 1년 7개월 뒤 19개월이나 사건 진행에 시간이 오래 지체된 사건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문건 접수 내역 보겠습니다. 낙찰 이후 낙찰자에게 영향을 미칠 법한 뭔가 미처 해결이 다 되지 않아서 낙찰자에게 남아있는 어떤 해결해야 될 이해관계의 어떤 내용이 있을 것인가. 자, 그런 흔적, 이해관계자의 신청, 그리고 신고한 어떤 접수 내역을 보고 어느 정도 그 흔적을 발견해서 뭔가 찝찝한 낙찰받은 이후에 해결해야 될 것 같은 권리가 보이면 그걸 좀 더 집중해서 분석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문건 접수 내역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경매 사건이 접수되고 낙찰자와 관련이 있을 법한 이해관계자의 흔적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주소 보증서 제출, 주소 보증서 제출, 등기 필증 제출, 그리고 현황 조사서 제출, 감정평가서 제출, 이런 것들은 별로 낙찰자와는 크게 관련이 없는 내용들입니다. 보면 대부분 교부권자들, 채권자 주소 보정, 채권자 기일 연기 신청, 채무자 겸 소유자, 소송 위임장 제출. 그러니까 그간 이것이 진행되면서 그들 간에 뭔가 복잡한 다툼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 흔적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그들 간의 다툼이 아니라 그들 간의 다툼 중 낙찰자에게 영향을 미칠 법한 이해관계자가 있냐인데, 자, 임차인이나 어떤 점유자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채권자, 소유자, 채무자 간의 뭔가 다툼, 그리고 경매 연기 신청, 속행 신청, 그들 간의 다툼에 관한 흔적만 보인다. 자, 그러면 실제 점유자는 누구인가? 자, 점유자는
세무자, 소유자 점유. 자, 현황조사 시 폐문 부재로 점유관계 미상이나 주민등록표 등본에 보니까 세대주, 현재의 소유자가 점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물건이다. 자, 등기 현황 보겠습니다. 낙찰받은 이후에 인수될 권리가 있는가? 자, 그게 제일 중요하죠. 가장 빠른, 자, 이 첫 번째 근저당. 자, 2014년 5월 23일 이 날짜를 기준으로, 가장 빠른 근저당 날짜를 기준으로 이후에 있는 권리는 모두 소멸된다. 자, 그게 어떤 누구의 뭐 성씨가 다른 어떤 개인 근저당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1순위는 은행이고, 자, 이 근저당의 종류와 권리, 자, 채권자가 누구냐와 상관없이 이 날짜보다 느리면 모두 소멸이다. 경매도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두 개 모두 신청돼 있습니다. 예, 그들 간에 어떤 복잡한 다툼이 있었다라는 것은 앞에도 짐작했지만 실제로도 그렇다. 자,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될 부담. 낙찰받으면 매수인에게 인수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생각해 보는 거죠. 등기 좀 전에 확인했지만 인수할 거 없다. 자, 권리비, 채권 금액이 크고 복잡한 권리 관계 상태에서 다툼이 길게 이어지면서 경매 진행되는데 2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자, 그 기간 관리비가 연체되어 있을 수도 있고, 또 대형 아파트이기 때문에, 대형 평수 아파트이기 때문에 관리비 규모도 클 것이다. 자, 이것이 길게 연체된다면 명도할 때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관리비 연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재산 가치가 높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관리실의 관리 방법이나 관리 정도가 굉장히 소위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잘 되고 있을 거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즉, 연체되고 있는 관리비를 한정없이 그대로 놔두진 않을 것이다. 즉, 연체의 금액의 어떤 범위가 그렇게 크진 않을 거라고 보지만 이 정도 물건 입찰할 때 이것도 확인하지 않고 들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각종 공과금은 관리비에 포함인지 아닌지 관리실에 물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개발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관리비에 대부분 다 포함입니다. 자, 점유자는 소유자 세대. 그러면 소유자 세대를 명도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을 감안하시면 됩니다. 자, 명도 대상자는 소유자 세대. 자, 예상 기간은 약 1에서 3개월 정도 예상하시면 되고, 강제 집행을 한다면 비용이 600에서 700 정도는 들 겁니다. 자, 뭐 30억이 넘는 아파트 경매로 매입하면서 명도비용 600만 원은 뭐 아무것도 아니겠죠. 네, 뭐 그 이상 주고 내보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일단 돈을 주더라도 평화적으로 합의해서 내보내는 것이 최선이다.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자, 시장 매물. 자, 나와 있는, 호가되고 있는 시장 매물이 비슷한 평행대인데 36억 4천, 29억 천, 이게 뭐 전세인가? 이 물건의 이 매물의 어떤 그 근거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이 두 물건은 현재 시장에 나와 있어 돈을 주고 하면 바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거래 완료라고 되어 있고, 이것은 떴다가 다시 들어간 물건입니다. 다만 이렇게 호가했었던 흔적이 있길래 제가 올려봤습니다. 보면 KB 시세 33억 7,500에서 37억 7,500, 약 4억 원 정도의 어떤 그 편차가 있습니다. 33억에서 37억 정도. 전세 25억 5천에서 27억 5천. 현재 매물 하나 나와 있는 게 전세 28억 호가하고 있습니다. 전세 호가 28억입니다. 자, 보시면 2020년 매매된 사례를 보니까 같은 평형대 놓고 조금 더 큰 거 하나 있습니다. 이게 45억 5천에 매매가 됐더라. 자, 이거 평당 거래가를 보니까 75평인데 평당 거래가는 6,066만 원, 거의 6천만 원 정도가 평당 거래 가격이다. 자, 이것을 경매에 나와 있는 65평에 적용해 보면 39억 4,333만 원. 호가되고 있는 거 보면 46억 5천. 자, 이 물건 75평이 지금 시장에 호가되고 있는 게 46억 5천. 그런데 실제 거래된 건 보면 45억 5천이 있다. 호가는 46억 5천도 있습니다. 45억도 있고.
뭐 비슷하게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죠. 호가와 실제 거래가의 차이가 없다. 예, 최근에 와서 급격한 시장 변화, 매도자와 매수자의 생각 차이가 급격하게 벌어진 지역이 아니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보면 또 45, 그러니까 45 호가하고 있고 실제 거래도 45억 정도에 되더라. 자, 그런 시장이다. 자, 실제 거래 사례를 보면 2019년에 지금 경매에 나와 있는 물건과 거의 같은 물건인 것 같아요. 면적이 비슷한데, 자, 이게 거래가 보면 33억, 36억. 자, 1월 달에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2억 9천, 거의 33억이죠. 33억에서 36억. 자, 이 거의 두 개의 가격 기록이 있더라. 지금 33억 감정이었는데 최근에 감정이 변경되면서 36억. 실제로 그 사이 거래 기록도 있습니다. 많진 않지만 호가도, 자, 중요한 건 호가도 그 가격 범위 안에 있더라. 계산해보면 평당 6천만 원 정도 된다는 거죠. 자, 만약에 실제 거래가 된다면 33억에서 36억 5천, 뭐 그 사이가 되지 않을까. 인근 낙찰 사례, 자, 같은 아파트는 없고, 성격도 약간 다른 아파트지만, 가격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정도는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20억 정도 되는 아파트, 두 개가 있었습니다. 자, 그걸 분석해 보겠습니다. 2017년과 18년, 트윈빌과 하이페리오. 전용 면적 67.5가 61.6평. 자, 6층이고 4층이었습니다. 남동향이고 2차에 모두 낙찰되었다. 자, 이때 경쟁률은, 자, 2대1이었고 하나는 20대 1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인기에 따라서, 인기 있는 정도에 따라서 20대 1이 될 수도 있고 2대 1이 될 수도 있다. 가격이 커도 20명 정도도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이다. 라는 것은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감정가 21억 천이고 18억 8천일 때 거래 가능 금액은 23억이었고 21억이었습니다. 자, 이때 낙찰된 기록은 보면 22억 5천과 19억 7천. 자, 97%와 93%. 자, 낙찰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제가 보고자 한 것은 바로 이거죠. 이겁니다. 시장 상황이 어떠하든 이 정도 금액대의 물건을 찾는 사람이라면 가격 때문에 어떤 판단과 결정하는 그 반응, 그 행동 반응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물론 경매 물건이기 때문에 매매하는 것보다 싸게 사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입찰을 오겠죠. 그럴 겁니다. 매매하는 것보다 싸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겠지만 그 가격에 대한 행동 반응을 보면 그다지 가격 때문에 어떤 모든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 즉 부자들의, 또 소위 말하는 집값에, 내가 살고자 하는 집값에 이 정도 투자해서 사는 사람들이라면 단순히 가격 때문에 모든 걸 좌지우지할 만큼 결정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거. 꼭 필요하다면 100%라도 쓰겠다라는 거.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을 법한 사람들이 경쟁자로 있을 것이다. 네, 그 생각은 꼭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한남 더힐 하한가, 만약에 거래가 된다면, 정말 한가 싸게 산다면 33억에 살 수 있다면, 자, 현재 가중평균 데이터 낙찰가율은 96% 정도 예상이 되고, 자, 이렇게 적용해보면, 자, 경쟁 상당할 겁니다. 제가 어제 이 자료 만들면서 보니까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사건입니다. 경쟁률이 높게 기록될 거라고 장담은 못하겠지만 관심도가 높은 것은 확실하다는 것. 아주 관심이 높은 사건이기 때문에, 자, 그걸 반영했을 때, 자, 예상 낙찰가는 32억 9,900, 하한가 33억을 적용하니까 무려 32억 7,999만 8천, 32억 7,998만 원 예상 낙찰가입니다. 그리고 상한가를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상한가 36억 5천일 때 상한가 적용하면 무려 36억 천입니다. 사실상 매매하는 가격과 큰 차이 없이 그 범위 안에 들어갈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거의 뭐 33억에서 36억 1천, 자, 이 사이에 낙찰될 것이라는 것인데, 거의 매매 호가와 낙찰될 것 같은 가격의 차이가 없다. 거의 없다라는 것. 자, 그거 감안하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입찰 들어올 예상되는 경쟁자들의 머릿속은 단순히 가격 때문에 이 집을 사지 말고
어느 정도 쓰고를 결정하는 유형의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거의 호가 수준의, 즉 지금 돈을 들고 부동산을 갔을 때 살 수 있는 가격, 그 가격과 낙찰가는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정확하게 얼마에 딱 낙찰된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이 물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어떤 가치 평가는 다를 수밖에 없다. 그 가치는 33억에서 약 36억 5천 정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실제 낙찰가의 어떤 그 가능, 낙찰가 기록 가능 범위가, 그 범위도 굉장히 넓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조금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답변하기가 좋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신청, 좋아요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